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미분을 해서 막 증가, 감소하는 구간도 구해보고 극대, 극소도 구해보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막 그려보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활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보통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는 유형 한 가지랑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유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교재는 15쪽을 펼쳐주시고요. 자, 펼쳤나요? 자,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 유형을 나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닫힌 구간에서 바라볼 거예요.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 A, B라고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 즉, 이렇게 양쪽이 다 열린 구간이거나 자, 한쪽만 열린 구간 있죠. 자, A, B. 이쪽은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A가 열려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알겠죠? 자, 왜 닫힌 구간이랑 이렇게 나머지로 나눴냐면요. 자, 다음과 같이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그래프를 그리면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씩 더 빠르게 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지금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이쪽은 지금 수학2에서는 다항식만 다루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속을 가정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정리 쓸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그렇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이거 관련된 정리. 뭐였어요? 그렇지. 최대, 최소 정리죠. 최대, 최소 정리. 선생님 저는 최대 최소 정리가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닫힌 구간 A, B. 그러니까 어쨌든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주어진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요. 자, 간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한쪽 또는 양쪽이 다 열린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하나만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형은 보통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고요. 선생님이 이따가 꿀팁 하나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다시 오므라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A, 그리고 이 점을 B, 그리고 이 점을 C, 그리고 이 맨 끝에 점을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A부터 D까지 닫힌 구간이라면 자, A부터 D까지 이 함수 그래프에서 어디서 최대값을 갖죠? 그렇지, 여기 D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렇지, A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즉,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에서 자,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 끝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구간을 바꿀게요. 아니, 구간을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봅시다. 닫힌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는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렇지, 여기 B에서 갔죠? 이 B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극대라고 불러요.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자, C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여기서는 극소라고 해요. 그쵸? 그럼 선생님 이번엔 다르게 구간을 잡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만 보세요.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렇지, 극대에서 최대값을 갖죠?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이게 왼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구간을 이제 다르게 잡더라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양 끝점이거나 또는 극대 극소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각 극값이나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해서 제일 크면 최대, 제일 작으면 최소라고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전부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fx가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정리? 그렇지,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고 했고요. 이 녀석에 의해서 반드시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둘 다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fx가 그 값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이 극값이랑, 그러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말하는 거죠. 극값이랑, 자,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 a랑 b니까 fa 그리고 fb. 자, 이렇게 세 종류만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그리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만 만족하면 우리가 극값을 구해서 비교만 하면 되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 됐죠? 그럼 한번 예제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에서는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고 극값을 구해보자. 자,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줘야 되죠? 자, f'x를 구해줍시다. f'x는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자, 이제 미분을 했으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3x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게 값이 0이라면 근이 뭐 또는 뭐가 나오죠? 그렇지, 0 또는 2가 나와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는 여기서 막 극대극소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고 극값이랑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자,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2에 대한 함수값, 2는 공통이네요. 자, 2는 양 끝점이자 극값을 갖죠. 그리고 0에 대한 함수값. 자, 이렇게만 비교하면 됩니다. 즉 f-2랑 f0이랑 f2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됐죠? 자, f-2부터 구해봅시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f-2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 여기 원래식 fx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8,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6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20에서 빼면 14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f-2는 14고요. 그럼 f0 계산해봅시다. 0, 0, 마이너스 6이고요. 마지막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1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누가 제일 커요? 그치, 14가 제일 크죠? 그래서 14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6이 제일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자, 최대값은 1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함수값만 구해서 비교해주면 된다. 됐죠? 자,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 역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극값이랑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하면 된다. 자, 극값을 구하기 위해 미분해 줍시다.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고요. 자,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보자 얘들아. 이거 3, 1 될 거고요. 2, 2에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됐겠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3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자, 값이 여기서 앞에서는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근이 2가 나오죠. 됐죠? 자, 그럼 양 끝점 이 두 개랑 이 극값 두 개랑 비교하면 된다. 자, 그래서 f 작은 것부터 써볼게요. f-2랑 그 다음 f-3분의 2랑 그 다음 여기 3, 2 f2랑 f3이랑 자, 이렇게 네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4, 2, 8, 그 다음 플러스 8, 플러스 5네. 자,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그죠? 없어지죠?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이네. 그죠?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일단 이건 계산이 복잡하니까 다른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2 대입해 보자.
2 대입해 주시면 8, 그 다음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5네. 자, 마찬가지로 8은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 2에 대한 함수값은 역시 마이너스 3이네. 됐죠? 그 다음에 3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자, 3, 27, 그 다음 마이너스 9, 28,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5 됐죠? 자,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이네. 빼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5 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보세요. 자,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제곱해서 2까지 곱해. 마이너스에다가 제곱하니까 9분의, 자, 제곱하면 4, 2, 8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 2, 8,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되네. 27로 통분해 버립시다. 자, 27로 통분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이고요. 자, 3, 8에 24고요. 그 다음에 9를 곱해야 되죠. 9, 8에 72고요. 그 다음에 5를 곱해 버립시다. 5, 7에 35, 5, 20, 135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2죠. 자, 72까지 30이랑 72 계산해 주니까 40이 되고요. 40에다 135 더하면 175네. 그러면 이 녀석은 27분의 175죠. 얘는 3으로만 약분했는데 얘는 3으로 약분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인 거야. 자, 그럼 값 4개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얘는 27분의 175니까 뭐 6, 7, 24, 7, 7, 49 6, 어쨌든 6도 넘어가네. 그렇죠? 더 이상 뭐 6보다 큰 녀석이 없으니까 이 녀석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한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결국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 이런 거니까 y값을 말하는 겁니다. f에다 어떤 넣었을 때 값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마저 풀어봅시다. 자,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주시면요. f'x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됐죠? 자, 12x제곱으로 묶어버립시다. 12x제곱을 묶으면요. x-1이에요. 그쵸? 그럼 얘들아 이게 0이라면 근이 뭐 또는 뭐? 그렇지, 0 또는 1이 나오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비교하라는 거는 극값이랑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라 그랬죠? 근데 얘들아 0에서는 극값을 가질까? 응? 자, 일단은 뭐 f0을 구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근이 0이랑 1이면서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텐데 0에서는 중근을 갖죠. 즉 0에서는 x축에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인 거예요. 일단 부호를 따져보면 0 좌우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고요. 1보다 클 때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0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아요. 즉 1에서만 극값을 갖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를 갖네. 그렇죠? 얘들아 0에서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래프가 0에서 마이너스니까 작아지다가 0에서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가니까. 여기가 극대예요? 또는 극소예요? 아니죠. 구간을 뭐 이렇게 잡더라도 얘는 뭐 최대값, 최소값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은 극값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f0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이랑 1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하면 되니까 f-1이랑 f1이랑 마지막 f2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얘들아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f0 구해봐도 돼요. 어차피 그냥 중간에 어떤 값만 나올 거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요. 자, 3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6이 나올 거고요. 자, 1을 대입해 주시면 3 빼기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해 주시면 16에다가 48, 그 다음 8, 4, 32,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16이고요. 15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그렇지, 15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15가 최대값이고요. 그럼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심시하면 F0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F0 구하면은 일단 0, 0,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그냥 진짜 뭐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값이죠. 그래서 구해도 굳이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 값은 아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15쪽에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6쪽 넘어가 보도록 하세요. 16쪽. 이거. 16쪽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예제 3번, 문제 3번, 문제 10번 이렇게 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 약간 어떤 활용 느낌이고요. 자,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팁 하나 줄게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지만 자, 팁 하나 줍시다. 팁, 빠밤. 자, 이거 적어주세요. 팁. 일단은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첫 번째, 만약에 그 값이 그 하나만 존재하는 그 값이 극대값이라면 이 극대값이 얘들아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그 값이 이번에는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라면 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주어진 거에서 만약 극대값 하나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 닫힌 구간이든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이든 뭐 이렇게 닫힌 구간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얘는 극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상관없이 극대값 하나만 존재한다면 얘가 무조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극소라면 이런 식으로 생긴 여기가 극소죠. 그러면 양 끝점이 뭐 닫힌 구간이 됐든 이렇게 열린 구간이 됐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극소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적용해서 풀어 볼게요. 이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유지시켜줘요. 이런 게 아닌 경우라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3번부터 볼게요. 예제 3번 보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당화치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 귀퉁이 자,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냈대. 지금 여기 흰색을 이렇게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잘라내고 자, 나머지 이렇게 노란 부분만 남았는데 이걸 이 점선 따라서 접는데요.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이 나오겠네. 맞죠? 그럼 이 직육면체를 만들 때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일단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직육면체 부피 공식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자, 복습해 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 직육면체는 얘들아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네모난 상자잖아 얘들아. 그죠?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겠지 얘들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상자 얘들아. 그죠? 이런 상자를 직육면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럴 때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부피라는 녀석은 일단 여기 아랫면, 여기 아래 이거를 밑면이라고 하는데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밑면의 넓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더라? 그렇지, 여기 높이만 곱하면 되죠, 여기. 자, 높이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막 3분의 1 뭐 이렇게 막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3분의 1이 나오는 공식은 뿔에서 나온 겁니다. 뿔, 뭐 사각뿔, 원뿔, 삼각뿔. 이게 뿔을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뭐 원기둥 이런 약간 기둥식으로 생긴 거는 다 이런 공식이야. 알겠죠?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얘 보니까 이를 접었을 때 어디가 밑면이 돼요? 그렇지, 여기가 밑면이 되죠? 그럼 이 밑면의 한 변의 이 밑면 역시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맞죠? 근데 지금 이 흰색 이 부분을 잘라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라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라낸 부분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갑자기 x로 이렇게 마음대로 확 놨죠? 물론 어디를 x로 놓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자로 놓거나 치환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빼먹기 쉬운 게 하나가 이 주어진 이 문자의 범위를 꼭 써줘야 돼요. 범위. 알겠죠?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다 구해놓고서 막 틀리게 되거나 막 다른 캡 풀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범위를 구할 건데 일단 x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x는 반드시 0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 x라고 했을 때 얘들아 여기 밑면에서 요 한 변의 길이 여기 길이가 몇일까? 이렇게 써볼까? 12에서 x를 2개를 뺐죠. 즉 12-2x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x가 만약에 당연히 12보다는 커서는 안 될 거고요. 12보다는 작을 거고 6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6만 돼도 0이 돼버리죠. 여기도 길인데 0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범위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까먹기 굉장히 쉽다.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직면체 부피. 선생님이 이거를 vx라고 해볼게요. 부피니까. 부피는 v를 많이 써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 자, 밑면이 이건데 한 변의 길이가 12-2x니까 밑면의 넓이는 12-2x의 제곱이죠. 자, 높이. 높이는 어떤 거예요? 접으면 이 녀석이 높이가 되잖아. 근데 얘도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 한 변의 길이 역시 x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는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전개하면 4x 제곱에 x 하나 더 곱해. 그러면 4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b죠. 마이너스 24에다 마이너스 48 x인데 밖에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x 제곱 됐죠. 마지막 144인데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144x 이렇게 됐죠. 물론 얘들아, 자, 이 곱하기 꼴일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도 되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보기 좋게 전개를 먼저 하고 할 겁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자, 미분부터 해봅시다. 그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자, 미분을 해주시면요. 12x 제곱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96x예요. 그리고 플러스 144죠. 자, 공통으로 자 12로 묶어줍시다. 12로 묶어주시면요.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됐죠. 자, 누구로 인수분해 돼, 얘들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러면 12에 x-2, x-6이네. 자, 이 녀석이 0이라면 근이 뭐 또는 뭐 2 또는 6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는 거야, 얘들아. 주어진 구간은 0이랑 6까지였어요. 그러니까 0, 6을 포함하지 않는. 근데 여기는 6이니까 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얘는 필요가 사실은 없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x축이고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2차 함수면서 자, 근이 2개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근이 2랑 6인데 6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2 보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네요. 그렇죠? 그 말은 2에서 뭐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극대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극값이 2 하나밖에 없겠네, 2에서.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아까 필기하는데 봅시다. 자, 극값이 하나만 존재할 때 그 값이 극대값이면 거기서 바로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극소값이면 최소값이라 그랬어요. 얘는 극값을 갖는데 극대를 갖네요. 그럼 반드시 2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최대값이잖아, 마침. 그죠? 아, 따라서 자, 부피의 최대값은 바로 극대값이 되는 거니까 자, V로 시작했었죠. 아까 위에 함수가 V2네. x에다 2를 넣어둔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2를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해 주면 8, 4, 32에다가 그 다음에 4, 8, 32, 4, 46, 192 그리고 플러스 288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60이고요. 160을 빼주시면 128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우리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피의 최대값은 128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됐죠? 자,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보시고요. 그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극되면 그게 최대값, 극소면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지금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원뿔 안에 원뿔이 지금 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뭐 4고 뭐 높이가 8이고 뭐 이런 조건이 있고요. 자, 여기 내접하는 원기둥을 그렸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 그 말은 일단 원기둥의 부피의 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원기둥 부피식 뭐더라? 원기둥 부피. 일단 아까도 설명을 해줬지만 원기둥도 하나의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그런 기둥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식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부피는? 그렇지, 높이만 곱해주면 된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밑면을 봤더니 이 원기둥에서 밑면은 당연히 원이잖아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들아 무슨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반지름 이 부분, 여기가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을 뭐 우리가 뭐 R로 놔도 되지만 X라고 놔볼게요. 우리 보통 X라고 놓고 많이 푸니까 이 반지름을 X라고 지금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이니까 파이 X제곱이죠. 그렇지, 파이 X제곱 됐죠? 자, 이번엔 높이를 볼 건데 높이는 여기가 높이잖아요. 얘들아, 이 높이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를 그냥 H라고 일단 놔봅시다. H 됐죠? 그럼 선생님 문자가 두 개잖아요. 이거 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줄 겁니다. 자, 어떻게 통일시켜 줄 거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을 봅시다. 여기 이걸 빗변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큰 삼각형 보세요. 자, X 좀 더 자세히 표현해 줄게. 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보세요, 얘들아. 자,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랑 보세요. 어때요? 일단은 이 각이 공통이에요. 그리고 큰 삼각형도 여기가 직각이고 작은 삼각형 역시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각도가 두 개가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그쵸? 닮음이네. 그럼 닮음비를 쓸 수가 있겠네. 됐죠? 자, 닮음비. 자, 높이 나와 있고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 됐고 밑변 길이 나와 있고 여기 밑변 길이 구할 수 있고 됐죠? 그럼 높이부터 B를 세워봅시다. 자, B는 일단 8대 높이, 큰 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 작은 삼각형의 높이, H. 이거는, 자, 이번에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4죠? 4대. 자,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여기 몇이에요, 얘들아? 4에서 X만큼 빼주면 되겠네. 즉, 4 빼기 X네. 그쵸? 그럼 이제 비례식을 풀어야 되니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즉, 4H가 자, 8, 4, 32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문자로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줄 거기 때문에 h는이라고 나와봅시다. 자, h는 어떻게 되냐? 자, 4로 나눌 건데 x 있는 곳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됐죠? h를 x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구나. 됐죠? 그래서 원래는 높이가 h였는데 이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쓰겠다. 뭐 거의 끝났네, 이 자식. 그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빼먹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막씩 구하고 계산할 수 있긴 있어, 얘들아. 하지만 x의 범위를 안 써줬잖아, 얘들아. 그죠? x는 마찬가지로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x가 여기 길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4를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4여도 안 되고 4보다는 작아야겠죠? 즉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 원기둥 부피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부피니까 Vx라고 적어주시고요. Vx는 얘 곱하기 얘잖아, 얘들아. 이거 바로 그냥 계산해버리자. 자, 이렇게 전개해버리면, 자, 마이너스 2파이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8파이 x제곱 됐죠. 자,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3차 식에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문제가. 됐죠? 자, 그럼 미분해 버립시다. 자, V'X는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파이 X 제곱이고요. 플러스 2, 8에 16파이
x예요. 됐죠? 자, 인수분해. 자, 뭘로 묶을까? 자, 공통인 게 6이랑 16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고요. 파이 공통이고 x도 공통이네.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앞에는 3x가 남고요. 뒤에는 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이 값이 0이라면 x는 뭐 또는 뭐? 그렇지, 0 또는 3분의 8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도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면서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죠? 그리고 근이 0, 3분의 8이니까 0, 3분의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부호를 따질 건데 얘들아, 이 x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야.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면 3분의 8을 근처로, 여기는 플러스에 3분의 8도 클 때는 마이너스에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그럼 3분의 8에서 뭐를 가져요? 극? 그렇지, 극대를 가져요. 극값이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극값이 하나인 경우에 이 값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최대값이 된다 그랬죠? 극대값이 최대값. 자,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얘 V지 F가 아니라 V 3분의 8이고요. 아, 여기다 3분의 8을 넣어야겠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8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88의 64에서 8을 곱하면 8, 4, 32, 8, 6, 48, 512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더하기 8파이에다가 이번 제곱 곱하기 9분의 88의 64 됐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얘들아 계산 오래 걸릴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자, 27분의로 한 번에 통일시켜 버릴게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24파이가 되고요. 자, 얘는 3을 곱하고 곱해야 되네. 자, 3 곱하면 3, 4, 12, 38, 192. 여기다 8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플러스 8, 2, 16, 8, 9, 72, 7, 8, 1, 8, 15 이렇게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27분의 1536에서 1024를 빼니까 512가 되겠네. 파이 됐죠? 얘는 다 2로밖에 안 나눠지고 분모는 3밖에 안 나눠지니까 약분될 수가 없겠네. 됐죠? 자, 근데 부피니까 단위까지 적어줍시다. 세제곱 센티미터 됐죠? 그래서 정답은 27분의 51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됐죠?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원리는 위와 동일하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문자를 놓는 게 일단 조금 핵심이었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넘어가 봅시다. 문제 10번 볼게요. 어라라, 왜 안 올라가? 자, 문제 10번 보니까 왜 자꾸 내려오지? 자, 문제 10번에서는요.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차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놓는데요. 이런 식으로. ab라고 놨을 때,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곡선 내에서 이 x축 여기 만나는 두 점, a, b를 밑변이라고 두고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났대, 얘들아. 사다리꼴. 그죠? 자, 그럼 사다리꼴 이번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죠, 공식. 또 뭐였어? 사다리꼴 넓이 공식. 뭐였어, 얘들아? 뭐였어? 윗변, 여기 윗변. 더하기, 그 다음. 그렇지, 아랫변. 그 다음 뭐였어? 그렇지, 높이. 나누기였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였는데 선생님이 곱하기 2분의 1로 쓸게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됐었다. 됐죠? 그럼 윗변, 아랫변, 높이만 표현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아랫변은 어차피 고정이에요. 아랫변은 몇이에요? 4예요. 윗변은 몰라요. 높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놔야겠네. 자, 밑변을 놓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쪽 변, 여기 길이, 여기를 x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윗변의 길이는 여기가 x니까 윗변의 길이는 2x구나. 높이를 계산할 건데 얘들아, 높이가 몇일까? 몰라요. 왜 몰라요, 얘들아? 여기가 x니까 여기 값이 x겠죠, 여기 값이. 그럼 x에 대한 함수값 아니겠어, 얘들아? 이 함수가 지나잖아요. 즉,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높이를 4-x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1이라면, 얘들아, 이게 만약에 1이라면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1 대입해 줄 거 아니야. 그럼 3, 높이가 3,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x이기 때문에 그냥 x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넓이는 보통 s를 많이 써요.
그러면 sx라고 써오고요. 이거씩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주면은 2분의 1을 먼저 써볼게 얘들아. 2분의 1에다가 2x 플러스 4 여긴 더하기죠. 그다음에 곱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얘들아 2가 이렇게 각각 약분되네. 여기는 2 이렇게 약분되죠. 자 그럼 계산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큰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작은 거 1차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x. 자 마지막 이렇게 해주시면 8. 헷갈리면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 뭐 빼먹었어 얘들아? 이제는 바로 빡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범위 써줘야 되죠. x는 역시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요. 여기 길이가 2잖아 얘들아. 이 x가 2를 넘어서면 사다리꼴 만들 수 있나? 없죠.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다음 구간에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오케이, 이제 문제가 바뀌었고 이제 미분해버리십시다. s'는요. 이거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요. 자, 인수분해해버리자. 3, 1이랑 여기는 2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얘는 부 그대로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됐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랑 됐죠. 얘가 0이라면 근이 못 또는 뭐? 그렇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프 그려버립시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일단 음수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서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이 근이 마이너스 2랑 3분의 2였다. 근데 얘들아 잘 봐.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2는 신경 쓸 필요도 없네. 그죠? 그럼 3분의 2는 어차피 이 안에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부호를 따져주면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3분의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되죠. 그럼 얘에서 극대극소 중에 뭐를 갖는데 극대.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극대를 갖죠. 자, 또 극값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고? 최대값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따라서 최대값은 이거 또 역시 분수네. 자, S라고 썼으니까 S라고 쓰고요. 3분의 2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위에 S식 봐보자. 어우, 식도 복잡하네. 자, 다시 천천히 해보자.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27분의 8이고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자, 제곱하면 9분의 4, 2, 8 됐죠? 그 다음 플러스 자, 3분의 4, 2, 8 됐고요. 마지막 플러스 8. 뭐야? 분자 다 8이네. 자, 27로 통분해 버립시다. 그러면 27분의 8, 그 다음 마이너스 3, 8에 24, 그 다음 플러스 9, 8에 72, 그 다음 플러스 8, 7에 56, 5, 8, 2, 16, 216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2고요. 32를 빼주니까 40, 여기다 40을 더해주니까 27분의 256이 되네. 얘는 마찬가지로 2로만 나눠주고 얘는 3으로만 나눠지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최대값 됐죠? 얘는 굳이 뭐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함수, 뭐 3차 또는 4차 함수, 자, 이 녀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았어요. 자, 스스로 반드시 꼭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괜찮았었고, 두 번째 유형은 그래프를 그리면 좋지만 그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자,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안녕.